전 세계적으로 K푸드에 대한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 공식 인스타그램에 계란밥이라며 밥 위에 김가루와 계란 프라이가 올라간 음식 사진이 게재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흰쌀밥에 계란 프라이를 넣어 비벼 먹는 한국식 생존용 식사로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하게 끼니를 때울 수 있다고 소개하며 계란 프라이는 버터에 튀기듯 살짝 부풀어 오르게 해야 한다는 깨알 팁까지 전수했습니다. 이어 그릇에 밥과 계란 프라이를 담은 뒤 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마지막에는 김가루를 뿌려 비벼 먹는다고 먹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간장 계란밥을 더욱 완벽하게 만드는 활용 점정, 참기름까지 빼놓지 않고 소개했죠. 이에 누리꾼들은 한국 아이들이 부모가 집에 없을 때 스스로 만들어 먹는 음식으로 만들기 쉽고 다이어트에 도움된다 등의 부연 설명을 덧붙였고, 또 다른 누리꾼은 고추장 한 숟가락과 참기름을 둘러 비비면 더욱 맛있다며 참기름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간장 계란밥을 먹어보지 않은 이들은 한번 시도해봐야겠다, 맛있어 보인다, 만들기 쉬운 것 같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한국 네티즌들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K푸드, 이것도 중국이 자기 거라고 우길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기사를 본 일본 네티즌의 반응은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는데요. 일본의 타마고카케 고항을 표절했지만 그쪽 날달걀은 장티푸스 걸릴 테니까 계란 후라이로 바꾼 거지. 이거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걸까? 독신들이 잘 먹는 아침 혼밥, 그것도 그다지 칭찬할 수 없는 유형의 느낌 아닌가 하는데, 그러고 보니 미국 등에서도 이렇게 조반에 소금과 후추를 뿌린 계란 후라이를 칼로 엉망진창 다져 빵에 올려 먹는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네. 기쁜 것인가? 긍정적인 소개가 아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원래는 어차피 또 뉴욕타임스 한국 임기자의 반일 기사였겠지? 기본 반일 기자니까 계란 덮밥은 한국 발상이다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불행히도 날달걀을 먹는 것은 일본 정도밖엔 없지. 그렇게 위생관리를 할 수 없는 국가에서는 계란 후라이를 얹어 먹을 수밖엔 없어. 간장은 일본 간장을 뿌리는 거, 하와이에서도 동남아 국가에서도. 그래서 간장은 일본 간장을 뿌리는 거. 뉴욕타임스,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요리라고? 계란 생산을 위해 조선 전역 농촌에 지금까지 대중화되지 않았던 가금리를 부업으로 시작하도록 권장한 것은 조선 총독부 아니었나요? 일제 잔재가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을 방지하고 계란은 완전히 불에 익히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살모넬라균 대책을 하지 않은 계란은 반드시 불에 익히자는 것 같네요. 맛있는 생 날달걀 덮밥은 일본 계란을 사용합시다. 외신에서 K푸드를 소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내셔널 지오그래픽 UK는 지난 1월 숙취에 좋은 전 세계 9가지 음식 중 하나로 전주 콩나물 국밥을 소개한 바 있는데요. 당시 로렌 슈키 음식평론가는 한국의 대표적인 해장국으로 파, 고추 등을 썰어 넣은 전주의 콩나물 해장국은 술 마신 다음날 아침에 먹는 매우 인기 있는 음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 내 트렌드 라이프 스타일 매체인 쿼치를 비롯해 여러 식음료 매체들은 고추장을 스리라차 소스의 뒤를 잇는 한국의 매운 소스로 소개하면서 발효식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 3월 CNN은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달고나 커피를 전했고, 7월에는 미국 스팸이 부대찌개를 클래식 부대찌개 아미스트라며 한국 음식으로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한 적도 있죠. 미국의 유가공업체인 호멜사가 1937년 7월 5일 처음 출시한 스팸이란 이름은 양념된 햄을 줄인 말입니다. 대공황 직후 발매된 스팸은 1930년대 후반 미국 저소득층에게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군이 전투식량으로 채택하면서 미군이 주둔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오키나와에서도 소바와 오니기리의 스팸을 사용합니다. 스팸은 한국전쟁 뒤 미군 PX에서 밀반출돼 암거래되는 상품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품목으로 속칭 미제 아줌마라는 보따리 장수들이 서울 한남동이나 평창동 등 부유층이 살던 곳에서 스팸을 팔았습니다. 이때 고급품이라는 인식이 한국 대중 사이에서 생겨 주한 미군 부대 PX 암거래 보고서에 의하면 한때 암거래되는 스팸이 연간 114만 캔에 이를 정도입니다. 제품 출시 때 호멜사가 엄청난 광고를 한 탓에 광고 공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를 빗댄 스팸은 스팸 메일의 어원이 되기도 했죠. 인터내셔널 뉴욕타임스는 국민 최대의 명절 설이 다가오면서 백화점의 수입산 와인, 자연산 버섯, 정육 세트 등
고가의 선물 세트들과 함께 스팸이 나란히 진열되어 있는 전 세계에서 스팸의 위상이 가장 높은 대한민국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 내 스팸의 큰 인기에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아이들은 미군의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소세지, 빵 반쯤 먹은 햄버거와 함께 발견된 스팸으로 부대찌개란 음식이 생겨났다고 전하며 먹을 음식을 구하기 힘들었던 시절의 스팸은 부와 건강을 상징하는 음식으로 인식됐고 이러한 향수가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죠. 퍼시픽 대학의 사회학자 조지 루이스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에서 스팸은 코카콜라와 KFC 등을 능가하는 위치에 있고 특별한 선물로 여겨진다라고 전했습니다. BBC도 스팸은 왜 한국에서 고급 음식일까의 제목으로 한국에서의 스팸 인기를 분석했는데 스팸은 한국에서 고급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며 광고에서 유명한 배우를 사용하며 스팸 선물을 받는 이들은 따뜻한 느낌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호멜사가 미국 스팸 공식 홈페이지에 한국의 스팸을 이용한 부대찌개 조리법을 공유해 누리꾼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외국인이 환장하게 좋아하는 한국 음식 투표 결과 단연 1위로 부대찌개가 꼽히자 미국 스팸 본사가 부대찌개를 클래식 부대찌개 아미스튜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나섰습니다. 뒷부분에 붙은 아미스튜는 부대찌개각 단어를 그대로 영문으로 바꾼 표현입니다. 조리법에 따르면 라면, 라면 수프, 두부, 김치, 고추장, 마늘 등으로 실제 한국에서 먹는 부대찌개 냄비처럼 높이가 낮은 커다란 냄비에 재료들을 닭 육수와 한데 모아 끓이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레시피는 왜 지금까지 이 요리법을 알려주지 않았냐며 5점 만점을 받고 있는 중으로 스팸 측은 부대찌개를 한국인이 좋아하는 찌개라며 상세한 조리법을 덧붙이고 글말미의 부대찌개는 밥과 함께 먹어야 한다는 간과하기 쉽지만 가장 중요한 정보도 실었습니다. 호멜사는 압도적인 한류 그리고 K푸드 바람을 타고 한식의 명성이 높아지자 부대찌개 이외의 김밥을 김으로 싸 먹는 한국의 별미 비빔밥에 관해서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한국 음식라고 소개하며 한국 스팸의 편승에 PR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의문의 한류, 한식의 세계화가 이런 것, 짜니까 밥이랑 꼭 먹어야 해 등의 반응을 보였죠. 스팸사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국내 유통사 CJ제일제당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매출액 규모는 4,500억 원으로 한국은 두 번째로 스팸을 많이 소비하는 나라로 생산국 미국을 제외하면 1등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스팸과 미국의 스팸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판매량을 자랑하는 한국 스팸은 특별하기까지 한데요. CJ제일제당에 따르면 다른 국가에서 판매되는 스팸 제품에는 전분이 들어가지만 국내에서 유통되는 스팸 제품에는 이를 빼고 고기 숙성 과정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국내 소비자 만족을 위해 제조 과정이 특화된 것으로 국내산 돈육과 양념 부재료 등을 사용하고 짠맛을 줄이는 등 한국인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미국산 스팸과는 차이가 있죠. 팬데믹 속에서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캐넴처럼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 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육가공품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한국산 육가공품이 새로운 수출 효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CJ제일제당 롯데푸드 등의 육가공품 수출액은 총 574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2.5배 급증했습니다. 소시지는 326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하고 어육 소시지 또한 11.3% 늘어난 481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특히 CJ제일제당의 스팸은 경쟁 제품보다 기름 함량이 적고 맛이 담백해 해외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다고 합니다. 동시에 주 수출국인 홍콩에서는 SNS를 중심으로 스팸 마을덮밥, 두부 스팸 구이 등 스팸을 활용한 한국식 요리법이 인기를 얻고 있죠. 같은 스팸이지만 디테일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본국이 아니라 한국의 스팸을 찾는 것인데요. 간장 계란밥의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 간장과 참기름으로 간과 향미를 조절하는 간장 계란밥에 달걀에 굳이 바짝 튀겨내는 후라이란 언급을 하는 이유는 비빈 이후의 식감과 시각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촉촉한 액상에 소스로 간을 했기 때문에 바싹 구워낸 후라이와 김가루로 최대한 여분의 수분을 조절하여 마지막 한 술까지 곤죽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디테일로 여기에 날달걀을 사용하면 밥이 너무 질척해져 죽이 되어버리고 이 상태에서 김을 넣으면 풀어져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게 되는 것이죠. 같은 간장 계란밥, 같은 스팸이라도 한국이 손대면 다른 이유 한민족은 먹을 것에 진심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진심이 세계인들에게 통해 K푸드의 위상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